자, 우리가 이제 쿠키와 세션 이라는 거 이제 JSP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요 이제 쿠키하고 세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웹사이트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어딘가에다가 임시적으로 이제 저장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런 글이 많이 그렸습니다. 여기 C 클라이언트, 그다음 S 서버, 예, 그런 거를 많이 그렸죠.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뭘 하죠?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예, 요청대로 뭔가를 처리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처리된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값을 클라이언트 쪽으로 되돌려 줍니다. 그걸 이제 응답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방향,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하는 게 이제 응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블릿이나 JSP 이제 그 코드에서 보면 매개 변수 이제 값으로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를 사용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 쪽으로 전달되는 내용은 리퀘스트 객체에 실려 가지고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서버 쪽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달되는 내용은 리스판스 객체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웹사이트를 이제 사용을 할 때, 이 리퀘스트 객체나 리스판스 객체 이걸 이제 쓰는데, 또 이제 쿠키와 세션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임시적으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사용을 해보셨어요. 장바구니 기능 있죠. 장바구니는 임시적으로 내가 쇼핑할 때 담아두게 하는 거죠. 담아두게 했다가 내가 만약에 결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죠? 예, 영구적인 게 아니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면 내가 웹사이트 접속을 끊고 나서 다시 접속을 하더라도 그 전에 내가 뭘 담아놨는지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바구니는 우리가 장바구니 보고 나서 뭔가 결제를 안 하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도 이제 저장이 되도록 우리가 개발자 입장에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 줄 수는 있죠. 고객이 장바구니는 사라지지 않고 그냥 내역을 그냥 남겨두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개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장바구니 기능 을 개발할 때 임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예, 왜 장바구니는 우리 담았다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또 담은 그 물품을, 상품을 다시 이제 빼놓을 수도 있고. 그죠? 예. 또 뭐 비교 상품 가격 비교하다가 이게 더 싸네, 원 플러스 원이네 하면 그 전에 거 그냥 빼내고 다른 거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임시적으로 뭔가를 이제 저장할 때 그런 장바구니처럼, 이제 쿠키, 나세션을 이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우리가 실제 그 회원 가입을 사이트에,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이용을 하죠. 우리가 이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보통 우리가 그 로그인을 하고 나서 회원 가입할 때 등록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고 나서 실제 이제 웹사이트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로그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가 달라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정보를 뭐 다뤄야 된다거나 이력을 봐야 된다거나 본인 이제 정보에 대한 어떤 내역을 볼 때는 로그인을 해야 되고, 뭐 일반 쇼핑몰에 보면 로그인 하지 않더라도 물품을 구경을 할 수 있죠. 구경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이제 구매했던 물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결제를 했으면 지금 이제 배송 상태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디에 이렇게 그 따라가는 그런 포인터, 포인트죠, 포인트. 그러니까 물건 구매하면 예 포인트 주잖아요, 그죠? 그 포인트 모아서 네, 또 결제에 이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그인을 이렇게 하고 나서 사이트 이용하다가 로그아웃을 하면 예, 그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어, 특정 이제 권한이 있어야지 로그인 해야지만 볼 수 있는 사이트는 그런 페이지는 접속할 수가 없고, 그죠? 로그인을 했을 때는 마이 페이지 같은 거 접속이 되는데 로그인을 안 하고 마이 페이지 접속하려고 그러면 뭐 로그인을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이때 이제 로그인 했다 안 했다, 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한 상태다, 그거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 접속했다, 혹은 로그아웃을 했다. 자, 이런 것들을 임시적으로 이제 저장을 할 때 쿠키나 세션을 씁니다. 그런데 임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왜 쿠키, 세션 두 가지를 쓰느냐? 우리가 그 폼 양식,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양식, 예, HTML 폼을 만들고 나서 그 폼에 이제 그 서밋 버튼을 탁 클릭을 하면 그 폼 태그에 액션이 가리키는 그 서버 페이지로 데이터를 전달하죠. 근데 이제 메소드라고 해서 예, 폼 속성 중에 메소드라고 해서 서버 쪽으로 전달할 때 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을 메소드 값을 줄 수 있죠. get이나 post라고 하는 예, 방식을 정해 줄 수 있죠. 그때 get 방식 쓰면 주소창에 서버로 전달되는 데이터가 다 노출되어 버리죠. 예, 요청 파라미터 명하고 그 해당 요청 파라미터에 어떤 값이 실려서 서버 쪽으로 전달되는지 쿼리 스트링 형태로 물음표 기억 있잖아요, 그죠? 뒤에 사이트 주소 제일 뒤에 물음표 붙고 뒤에 요청 파라미터 명 다음에 이퀄 기호 요청 파라미터 예, 저장되는 값 해서 쭉 연결돼서 노출이 되어 버립니다. 보안상으로 예, 좀 추천이 되지 않는 예, 그런 방법이죠. 왜? 뭐 중요한 그 아이디라든지 뭐 패스워드라든지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주소창에 노출되면 해킹 당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이제 보안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정보를 다룰 때는 포스트 방식으로 서버 쪽에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예. 그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다 다뤘고, 자, 이렇게 우리가 웹사이트를 예, 이제 실행을 해서 사용하는 동안 임시적으로 발생되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쿠키와 세션을 쓴다 그랬는데, 요 쿠키는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근데 쿠키가 우리 먹는 쿠키 있죠, 과자, 그 쿠키입니다. 예, 왜 부스러기 생기잖아요, 먹으면. 예, 그러니까 웹사이트 사용하는 동안 부스러기처럼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데이터가 남는다 해서 쿠키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이제 이 쿠키 정보는요,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는 브라우저, 여러분들 컴퓨터에 브라우저 실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브라우저가 실행되는 그 컴퓨터에 쿠키 정보가 다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쿠키 정보가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방 같은 데 있죠. 게임방 같은 데서 뭔가 이제 작업을 하는데, 게임방은 그 PC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터넷을 사용하고 나서 웹브라우저로 이쪽 사이트 저쪽 사이트 서버에 접속을 하고 사용하고 나서 이런 접속 정보를, 이 쿠키라든지 저수 정보를 삭제를 안 하면요, 요거 이용해서 해킹 들어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아이디로 어떤 사이트를 접속했는지 요런 것들을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킹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이제 데이터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험해요. 왜? 이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매일 이제 게임방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나 그냥 그 컴퓨터 다룰 수가 있으니까 그 컴퓨터에 들어있는 쿠키 값을 가져가 가지고 분석해서
예, 해킹할 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 쪽에서는 조금 이제 보안 쪽 측면에서는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세션이라는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션은 서버 쪽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를 여러분들 해커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려고 그러면 서버를 해킹해야 되죠. 근데 보통 서버, 여러분들 저 네카라쿠베 이런 쪽에서 관리하는 서버는요, 보안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예, 해킹 들어오는지 그 모니터링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항상 돌리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해킹 들어오면 막 그거 방어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그죠? 막 추적하고 이런 그런 보안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이제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취약점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패치도 하고, 예, 뭐 해킹이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합니다. 혹시나 해킹 툴이 깔렸는지 뭐 이런 것도 체크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서버 쪽에 이 뚫기는 클라이언트 쪽은 그냥 컴퓨터 전원만 켜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서버 쪽은 예, 일단은 위치도 우리가 이 서버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죠? 네트워크 상에서 예, 이게 이제 해킹으로 이제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정보를 몰라 그러면 어렵죠. 그래서 세션은 서버 쪽에 정보가 실제 웹에서 사용하는 그 임시 정보가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쿠키보다는 이 보안, 예, 보안성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쿠키와 세션은 웹사이트를 사용할 때 필요한 데이터 정보를 임시적으로 저장해 놓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쿠키는 보안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쿠키로 저장해서 쓰고요. 만약에 조금 이제 민감한 자료예요. 민감한 내용인데 이걸 저장할 때 이거는 민감한 내용이다 하면 그거는 이제 세션 쪽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보안을 신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쿠키를 쓸지 세션을 쓸지 결정을 하시면 돼요. 역할을 하는 거는 비슷해요. 쿠키나 세션은 임시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 놓다가 우리 변수에 값 저장하듯이 요 쿠키 저장되는 영역에 쿠키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고요. 이 세션도 마찬가지로 서버에다가 세션 저장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세션에서 데이터를 꺼내 쓰는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쿠키와 세션 개념이에요. 쿠키는 이런 거고 세션은 이런 거구나, 대략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을 이제 알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자바 JSP에서 어떻게 쿠키를 쓰는지, 쿠키를 저장하고 불러와서 쓰는지, 또 세션은 어떻게 저장하고 불러와서 쓰는지, 그 명령어 코드를 이제 보셔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 명령어, 쿠키 사용하는 명령어와 세션 사용하는 명령어를 아시면 뭐 장바구니 기능을 만든다든지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트를 만들 때 회원 가입하잖아요. 그 회원 가입을 하는데 만약에 로그인 기능이 없어. 로그인 기능이 없으면 그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를 그냥 접속도 하고요. 또 누가 접속을 했는지 서버에서는 알 수가 없죠. 회원 그냥 가입만 해놓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서버에 접속해 있다라는 정보를요, 쿠키든 세션이든 여기다가 남겨놔야 서버 프로그램에서 그 정보를 읽어서 야, 이거 유저 01이라는 아이디로 지금 접속한 사용자네, 요거는 유저 02라는 사용자가 접속한 사용자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해서 이 사람은 로그인 한 사람이니까 이거 페이지 보여줘도 돼. 또 특정 회원이 또 접속하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로그인 안 했네. 그러면 이 페이지 접속하면 안 돼. 그러니까 페이지를 띄워줄 때 로그인 하십시오 라고 하는 페이지를 탁 화면에 출력이 되도록 그런 페이지를 딱 실행해 줍니다. 로그인을 하십시오. 로그인 페이지 나오잖아요, 그죠?
예, 특정 사이트 내가 이용할 때 특정 페이지 내용을 딱 보려고 하면 로그인 하라고 딱 뜨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권한이 있어야지. 볼 권한이 있는,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하고 어떤 권한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페이지죠. 그죠? 예, 권한 관리를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서버에서. 그래서 이제 쿠키나 세션은 내가 웹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해놨다가 플래그처럼 뭐 했다 안 했다, 뭐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걸 해놨다가 내가 프로그램 실행상에 그 정보를 읽어서 이 사람은 로그인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이 사람은 어떤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안 담았다, 이런 거를 이제 임시적으로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명령어를 자바 JSP 명령어를 딱 익혀 두시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장바구니 기능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라든지 중요하죠, 그죠? 예. 로그인 로그 회원 가입하는 기능과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가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투두 리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 투두 리스트를 DB와 연동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끔 하면 어떤 투두리스트 작성할 때 그 로그인한 회원 아이디가 무엇인지 체크를 해서요, 데이터 저장할 때 이 투두리스트는 어떤 아이디로 접속한 사람이 저장한 거야 라고 저장해 놓으면 투두리스트 데이터가 하나의 테이블에 다 들어가 있더라도 회원별로 그 투두리스트 정보가 서로 구분돼서 딱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하나인데 서브 프로그램은 하나인데 투두리스트 관리하는 프로그램 하나인데 사용자는 100명, 200명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프로그램 하나로 누가 로그인 했는지 그 정보를 가지고 테이블에 1번 사용자 로그인해서 뭔가 작성했다 하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다가 1번 사용자가 요런 투두리스트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고, 그 나중에 다시 로그아웃하고 다음날에 또 1번 사용자가 접속을 하면 이 사용자가 입력했던 내용을 띄워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1번 사용자 아이디로 전형되어 있는 레코드만 쫙 읽어서 화면에 띄워주면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도 보면 혼자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런 거는 사실 회원가입 로그인 기능 필요 없어요. 혼자서 쓰는 거 제일 간단한 거죠. 여러분들 이제 CS 프로그램 같은 거는 아래 한글 쓸 때 로그인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엑셀 쓸 때 로그인 해요? 안 하죠. 여러분들 그림판 쓸 때 로그인 안 하잖아요, 그죠? 브라우저 실행할 때 로그인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회원 가입도 필요 없고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혼자서 단독으로 쓰는 프로그램들은 그냥 만드시면 돼. 기능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CRUD 하는 거 있죠? 그것만 사용해서 클라이언트 만들고 서버 만들고 DB 연동해서 그것만 해서 프로그램 다 나와요. 간단하게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웹 서버에 내가 만든 사이트를 내가 만든 그 프로그램을 올려놓고요, 이제 서비스를 하는 다수의 많은 사용자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회원 가입도 필요하고, 그죠? 그 회원 가입을 하면 그 정보를 회원 테이블에다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회원이 뭔가 기능을 사용하려고 할 때 로그인을 하도록 해서 이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가 실제 회원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저장되어 있는 그 내용하고 일치가 되면 로그인 처리를 해서 실제 로그인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죠? 만약에 로그인을 하지 않았거나 회원 가입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이제 권한이 없으니까 뭔가 기능이 있는 페이지를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냥 회원 가입하세요 라고 띄워버리면 되죠. 그러면 로그인 하세요. 회원 가입 안 됐으면 회원 가입 하라고, 로그인 안 됐으면 로그인 하라고. 그렇게 이제 출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 여러분들 만드시려 그러면 여기 제가 이제 설명하는 쿠키와 세션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개념은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전체적인 건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쿠키와 세션은 웹페이지 간의 정보를 유지할 때 사용된다. 자, 여기서 쿠키와 세션 사실 비슷한 건데, 쿠키는 클라이언트 쪽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세션은 서버 쪽에 저장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웹페이지 간의 정보를 유지할 때 사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쿠키와 세션은 사용되는 형태가 비슷하다. 그죠? 근데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뭐가 다르냐? 쿠키는 웹브라우저 쪽,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되고요. 세션은 웹서버 쪽에 저장된다.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쿠키와 세션, 그래서 쿠키를 알면요, 예, 세션도 예, 개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실행 코드만 이렇게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쿠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는 클라이언트 쪽에 데이터가 저장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서버와 클라이언트 이렇게 이제 연결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하는 동안 필요한 데이터들을 쿠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쪽에 이제 쿠키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쿠키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프로토콜은 상태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이제 서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죠.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면 이 접속이 계속 자, 연결된 상태로 유지를 하느냐?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주소창에 우리가 주소를 넣잖아요. 그죠? 서버 주소를 넣죠. 그걸 이제 요청이라 합니다. 우리는. 그죠? 그래서 주소를 넣고 요청을 딱 하면은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서버에 접속이 되죠. 서버에 요청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서버가 그 주소가 뭔지 어떤 요청으로 들어왔는지를 체크해서 우리 컨트롤러 했었잖아요. 그죠? 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URL 매핑 해가지고 어떤 주소를 오냐에 따라서 컨트롤러가 실행해 주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요청에 따라서 뭔가 이제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해주죠. 이렇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하고 나서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연결 안 끊어지던데요? 제가 네이버나 다음 접속하니까 화면 그대로 있던데요? 화면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뒤에 랜 케이블을 딱 빼면요, 빼면 화면은 그대로 남아있어. 근데 새로 고침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응답을 받은 내용은요, 브라우저에 렌더링, 화면에 출력하는 걸 렌더링이라고 하죠. 화면에 이렇게 렌더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서버가 끊어지더라도, 서버가 중지가 되더라도 그 렌더링 한번 화면에 그려진 거는요, 리프레시 하기 전까지는 안 없어져요. 이미 이제 과거의 그림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이미 연결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응답을 딱 하면, 응답할 때 모든 화면에 출력될 내용들이 다 전송이 됐고요. 그 내용을 브라우저가 지금 띄워주고 있죠. 그러면 연결이 딱 끊어집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쓰냐면, 서버는 하는데 접속되는 클라이언트는 뭐 수천이 될 수도 있고 수만이 될 수도 있죠.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는 서버 네트워크 부하가 계속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끊어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끊어져요. 인터넷은 요청할 때만 탁 응답 주고 그 다음에 끊어버리구나. 우리 전화기하고 다릅니다. 전화는 전화번호 누르고 난 상태에서 받잖아요. 그죠? 상담원이 전화를 놓을 때까지는 계속 연결된 상태죠. 연결된 상태잖아요. 그죠? 인터넷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HTTP 프로토콜은 상태가 없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접속하잖아요. 그러면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가 방금 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인지 안 그러면 다른 쪽에서 접속한 클라이언트인지 구분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기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접속하고 나서 다시 따로 접속하잖아요. 근데 서버 입장에서는 이게 방금 전에 접속한 사용자인지 서울에서 접속한 사용자인지 뭐 부산에서 접속한 사용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구분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실제 조금 곤란하죠.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접속자가 100명이면요 1번 사용자부터 100번 사용자가 있으면
어? 1번 사용자는 지금 A라는 작업하고 있고 2번 사용자는 B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1번 사용자는 A 작업하고 있는데 뭐 C라는 작업하고 있는 화면은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작업 상태를 유지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쿠키나 세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자, HTTP 프로토콜 이제 쿠키 이제 왜 쓰느냐 하는 거예요. 왜? 쿠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왜 필요한지, 그죠? 그래서 HTTP 프로토콜의 상태가 없다. 그래서 이전에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고 나면 해당 브라우저와 연결을 지속하지 않는다. 계속 연결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끊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웹서버 측에 브라우저의 정보를 저장을 이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계속되는 웹브라우저의 요청에 포함되어 있는 웹브라우저의 정보와 서버에 전용되어 있는 각각의 이제 웹브라우저에 대한 정보를 비교 할 때 동일한 웹브라우저로부터 온 요청을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서버 쪽에서는요,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죠. 브라우저가 서버 쪽에 여러분들 브라우저 있잖아요. 브라우저가 서버 쪽에 딱 연결이 될 때 그때 서버 쪽 그 저장 공간에다가 세션 영역을 딱 만들어 줍니다. 해당 그 브라우저를 구분하기 위해서 서버 쪽에 자 이게 이제 브라우저예요. 클라이언트 쪽 브라우저에서가 서버 쪽으로 이제 접속하잖아요, 그죠? 그럼 서버에 특정 영역에다가 요 브라우저는 1번 브라우저야라고 요 브라우저 하나당 또 이렇게 한 개 이제 세션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거는 2번 브라우저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세션의 요 번호를요, 그 브라우저 쪽으로 응답해줘서 쿠키에 저장을 시켜줍니다.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데, 그래서 너는 1번 브라우저, 너는 2번 브라우저. 그래서 이제 쿠키로 저장해 놓은 거예요. 접속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접속할 때는 이 클라이언트 쪽 웹브라우저가 이 자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쿠키를 가지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서버는 야, 너 쿠키 값 있어? 예, 있습니다. 뭔데? 1. 너 1. 이전에 뭐 했구나. 이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브라우저가 접속하죠. 야, 너 세션 아이디가 뭔데? 쿠키 값 한번 보자. 그러면 저는 2입니다 하면 너 2. 너는 이전에 뭐 어떤 작업을 했었구나. 이런 식으로 서버에 뭐 수만 개의 클라이언트가 조속이 되면요, 요런 이제 세션 번호죠, 아이디로 딱 구분합니다. 그래서 번호표 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한테 번호표를 하나씩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번호표를 받아서 자기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브라우저 계시는 클라이언트 쪽에 이제 딱 저장을 해서 그 다음 이제 접속할 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나는 1번 클라이언트야, 나는 2번 클라이언트, 이렇게 쿠키에 저장된 값을, 세션 아이디 값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이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이제 망이 깔리고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서버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막 연구해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 클라이언트를 구분해서 동시에 막 요청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뭐 수천 명에 이렇게 동시에 접속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 페이지를 이용할 때 페이지가 많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페이지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클라이언트가 어느 페이지를 이용하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때 서버 쪽에서는 세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션. 클라이언트 쪽에는 쿠키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는 우리도 그러면 웹 프로그램을 서버에 올려놓고 웹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니까 보안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거는 쿠키 쪽 영역,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하고, 보안에 신경 써야 되는 거는 클라이언트 쪽에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보안에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제 세션 쪽에 저장하고, 서버 쪽이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쿠키는 상태가 없는 프로토콜을 위해서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요 상태를 지속시킨다 의미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제가 클라이언트 서버 그림을 그려서 막 설명드린 거예요. 인터넷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예. 기초 개념을 아셔야 이 설명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쿠키는 웹브라우저의 정보를 웹브라우저에 저장, 자, 쿠키는, 웹브라우저 정보를 웹브라우저에 저장한다는 게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저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서버로 전송되는 요청에는 쿠키를 가지고 있는 정보가, 쿠키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같이 포함돼서 전송이 된다. 리퀘스트. 요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웹서버는 웹브라우저의 요청을 요청에 포함되어 있는 리퀘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쿠키를 읽어서 새로운 브라우저인지 아니면 이전에 요청했던 이전에 접속했던 웹브라우저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쿠키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한다는 거죠.